그러면 어떤 것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너의 에고가 희미해질 때가 되면 신이 너를 장악하게 돼. 아하.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에 맞게 신으로부터 하여금 내맡겨지게 돼. 그 내맡겨지는 것이 진정으로 너가 행복할 길이야. 그 진정한 사랑을 느껴봐야 돼. 아하.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야.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한테 추가로 공개하게 되었고요. 이 사연의 같은 경우는 젊은 어떤 자신의 진로를 찾고 방황하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와 물질을 더 많이 더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참고가 될 메시지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젊은 남성분이에요. 굉장히 사회 초년생 남성분이시고 온라인 창업 같은 거를 하셨던 분이죠. 온라인 창업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 뭘 하지 여러 가지 방황 끝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삶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전형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좀 보여줬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는데 대학교에 갈 때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 이과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근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군대를 가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나니까 뭔가 회사는 가야겠는데 취직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고도 쉽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 청원을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뭔가 그 돈이 들어올 때는 좀 뭔가 좀 재밌다가도 뭔가 돈이 안 들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러고 되고,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좀 살망에 방황을 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전형적으로 많은 분들이 뭔가 돈을 쫓아가는 이런 삶의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는 아무 염두에도 두지 않고 그냥 취직이 잘 될 것 같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런 방황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아주 전형적인 청년이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되게 바쁘셨나 봐요. 거의 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 어머니도 같이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는 그런 상태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는 뭐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시간을 많이 같이 있었지만 또 이 어머니는 너무 성당에 너무 몰두하셔서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그냥 성당에 다니게 하는 데만 너무 치중하고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두 형제가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산 거죠. 그냥 두 형제가 그냥 컴퓨터 하나 놓고 싸우면서, 그러니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됐겠어요. 막 이제 뭐 체중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떨어지고, 거기에서 쌓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런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덜썩 사회에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방황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해보니 정말 그 깜깜한 바닥과 깜깜한 공간에 이 아이가 현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 일단 내 삶 중요한 것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어두워요. 어두움.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되게 미지의 공간. 미지의 공간. 외부가 되게 어두워요. 좋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차 있어요. 혼자. 좋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되게 홀로 있어서 외롭고 외로워요. 강아지랑 나만 있어요. 아이고, 사람은 없고요. 다 땅도 검정색이고
바깥도 검정색이야. 아이고, 좋아. 여기는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혼자 나만 있어요. 아휴,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셋을 세면 내 삶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낮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낮이 집 아니에요. 아, 혼자 내가잖아요. 그냥 혼자서 현관에서 집을 보고 있어요. 아, 그 기분이 어때요? 공허해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런 내면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상상이 되죠.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미래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성공한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메시지 내용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해요. 어떻게 그런 사회초년생의 마인드에서, 그런 마음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굉장히 좀 신기해서 저도 좀 감탄하면서 들었던 그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연구소 분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중간에 들으면서 끊어가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미래 당신이 보세요. 20살이면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은 갈피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미래 당신이 보세요. 직접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원하는 거를 못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네가 가질 수 있는 재물과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의 영적인 성숙함, 정신적으로 성숙함, 너가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전에 네가 갖고 있는 욕심과 집착과 다양한 생각과 번뇌를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그게 갖는 거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참 모순적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그냥 현존해. 아하, 그래요. 너무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씨는 어떤 욕심과 집착이 있다는 걸까요? 돈에 대한 집착, 뭔가를 해보려는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있고 혼잣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잡념으로 인해서 어쩌면 계속 자기의 갈피를 못 찾게끔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좋아요. 그런 욕심과 집착이 있는 현재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에고가 너의 삶을 계속 흔드는데 그 에고에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요가의 명상을 통해서 자꾸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고요해지는 사마디에 들어가. 그래서 너가 신성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어. 그것만이 길이야. 좋아요. 자, 그나저나 지금 현재 씨는 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아요. 이를 방황하는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방황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음흠. 이제는 뭔가 잡고 움직여야 돼. 좋아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너가 떠오른 그거대로 음. 일단 계획을 세워보고 음. 내가 이게 그 안에서도 내가 맞나 아닌가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좋아요. 자, 그런데 현재 씨는 계획을 세우면 실천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걸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 좋아요. 좋아요. 그걸 재물에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음. 이거를 하면 얼마가 벌지? 음.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 대한 똑같이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그거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성이 안 차.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 자꾸 지금의 스승을 통해서 음흠. 마음을 고요해지고 음흠.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음을 알아야 돼. 그런 것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어떤 거를 붙잡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나저나 뭔가 자꾸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음흠. 어디를 나가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아끼고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뭔가를 모으려고 보다 지금 자기가 이뤄올 수 있는 자기한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은 무언가를 모두 자기한테 투자를 해. 좋아요. 그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한편으로 좋지만 좋은 거야. 왜냐면 지금 이런 경험을 해야 자기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아하. 이런 투자가 되어 있어야만 자신이 성장해. 근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안 돼 있고 막막히 그냥 자기가 돈은 그 돈이라는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꾸 이 모으기만 한다면 그 모으는 거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좋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양면성이야. 좋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쓰면 좋게 돌아오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내게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 그 돈을 원한다면 그것은 오지 않아. 그것이 어차피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그것이 있든 없든 알아야 돼. 주인은 이 돈의 주인은 돈이라는 게 가도 비로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야 하고 이 주인이 오면 노예가 이 돈이 오면 더 반겨주고 좋아요, 좋아요.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돈이라는 에너지를 선한 곳에다 쓰는 사람. 아, 그렇군요.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기부고, 그러나 없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돈은 다시 그 사람에게 곱절로 들어온다.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퍼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떨까요? 가진 것까지 다 퍼주지 뭐. 그냥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이 어떤 액수든 작은 거 하나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 마음에 나오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 감정에서 나오는 뭔가를 베풀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쉽게도 그것은 의롭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모두는 서로 빚이고 서로가 서로한테 얽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모든 행동은 곧 나한테 하는 행동이야. 좋아요.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들은 이런 어떤 절대적인 결핍에서도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때가 존재를 하는 거고 단지 그것을 겪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 방황에서 해결해 나가고 싶으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나저나 그 어린 시절 부모님과 받은 어떤 결핍이나 애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으로 같은 애증과 결핍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그 결핍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계속 보이게 될 거야. 그 보이게 되면서 그 감정을 그냥 느껴주고 알아차려주고 그렇게 고요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니까 그 때가 되면 그때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생겨. 좋아요. 이제 지금 그 일을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 너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을까요? 생각나는 거 먼저. 좋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은 어떤 자본적으로 여유도 안 되고 하는 거 되게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너가 어떤 모임이 가고 또 어떤 다양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친구가 생기는데 그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렇게 해서 뻗어 나가면 될 것 같아.
좋아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연애를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아직 많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가 나지? 자존감이 많이 아. 낮아가지고 누구 자기를 먼저 뭔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내가 되어야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근데 스스로 아직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약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이 경험을,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서 한번 성취해봐야 돼. 아하. 성취해보고 그리고 그 내적인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스스로 사랑해줄 줄 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그거를 찾아야 돼.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뭔가 건강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음료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네 생각이고, 그냥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로 채소 먹고 호흡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소식하고 하다 보면은 몸이건 마음이건 정화가 되니까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걱정하지는 마. 자, 지금 하고 있는 수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직도 에고가 많아. 에고가 의식과 많이 붙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리고 지금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꾸준히 욕심내지도 않고 꾸준히 명상을 이어나가면서 비로소 진짜 참 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래요. 너는 사실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선택을 받은 걸까요? 이번 생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넌 미술을 그렇게 느껴야 돼. 그래요. 여기서 잠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분이 요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마치 이분이 굉장히 요가 명상 많이 한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요가를 하신 지 2, 3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2, 3주밖에 안 되신 분이 2주, 3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요가 한 지 2주인가 3주밖에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다시 이제 들으면서도,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20대 사회초년생이 요가를 2, 3주밖에 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반말로 얘기하죠. 그죠? 예. 자, 제가 메시지를 받을 때 많이 느끼는 건데 본인도 모르게 반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평소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이제 다 깨달은 사람을 생각하고 저한테 한번 반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최면석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반말로 저한테 얘기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참 내면에서 인격이 변했다는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겠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다시 보면서도 좀 신기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앞부분에 개인적인 내용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곱씹어보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진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상태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지금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 지금은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가진 욕심과 집착과 다양한 생각과 번뇌를 내려놔야 해. 내려놔야 그게 갖는 거야.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모순적이게도 그 모든 상황에서 현존해. 이런 말이 뭐 어떤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뒤에도 계속 많이 반복돼요. 뭔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욕심과 집착. 그래서 어떤 욕심인가? 돈에 대한 집착, 뭔가 해보려는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런 거를 내려놓으면 모든 순간에 현존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다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고요해지는 여기선 사마디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야 신성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것만이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에고가 자꾸 삶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공통질문에 더 중요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 에고가 지금 삶을 계속 흔들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메시지에서. 지금 자꾸 뭔가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생각이 너무 많다. 소위 말해서 에고가 많다는 거죠. 너무 재물에 얽매여 있고 잘 살아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서 똑같이 잘 살고 싶은 욕심.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이 잘 살고 싶은 욕심. 그걸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기대하는데 성이 안 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본인을 고요해지는 거에 대해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분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그 돈을 아끼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면 자꾸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세상과 고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고 인상적으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건 정말 양면성이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쓰면 좋게 나한테 돌아오고, 그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게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 돈이라는 것도 에너지인데 이 돈이나 에너지를 선한 곳에 쓰는 것,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부이고, 그런 베풀 줄 아는 것, 베푸는 것, 그러면 이런 것도 나에게 곱절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진 것도 다 퍼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가진 걸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냐가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뭔가를 베풀어도, 뭔가 이렇게 기부나 베풀 때 이것을 정말 좋은 마음에 했을 때와 이거 좀 아까운데 막 이런 마음으로, 또는 이걸 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겠지 이런 욕심으로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서로 비치고 모두 서로에게 얽혀있는 죄이고 곧 남에게 하는 것이 나은 행동이니까. 자, 이게 오늘 어쩌면 그 돈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그 이전 메시지에서 그 돈을 어떤 사람을 따른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감정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옆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지만 자꾸 돈 없네, 돈 없어 이러면 내 옆에 있는 돈이 실망하고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이 돈이 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주위에 있는 돈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마치 그 연인을 대하는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알 때,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알 때 그 돈은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가치 있게 쓰는 게 무엇이냐? 이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백만장자에게 1억 원은 뭐 있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이런 돈일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1억 원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의미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로 치면 나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뭔가 베풀 때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든다. 왜 실제로 기부 액수를 매년 뭐 몇 프로를 늘리면 수입이 몇 배 증가한다는 그런 사회적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쓸 줄도 알아야 그것이 돈을 진정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다. 왜? 돈은 에너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 쓴다는 건 곧 나한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 나에게 돌아올 돈도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내지도 않고 꾸준히 이어가면서 비로소 진짜 참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사실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이번 생에 다른 사람과 굉장히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네 스스로 그런 걸 느껴야 돼.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상담 전에도 그랬고 상담 끝나서도 그랬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뒤에 상담 그 소감 영상에서도 조금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지금 너무 삶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뒷부분에 좀 공통 질문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도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마저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의식입니다. 그래요. 이 혹시 어떤 관계인가요? 이자의 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느님한테 나아가려는 존재. 신을 찾으려는 존재. 신을 사랑하는 존재.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세상에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전할 바는 따로 없어요? 세속적인 것은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신을 선택하면 신은 나를 선택한다. 근데 자기를 되돌아볼지 모르고 어떻게 스스로가 고요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 네 친구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네.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너의 에고가 희미해질 때가 되면 그것은 신이 너를 장악하게 돼. 아하.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에 맞게 신으로부터 하여금 내맡겨지게 돼. 그 내맡겨지는 것이 진정으로 너가 행복할 길이야.
그 진정한 사랑을 느껴봐야 돼. 아하.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야. 아, 그렇군요. 이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이요. 그렇군요. 이게 있어야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진짜 자신을 아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허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 같아. 물론 그것 또한 그런 것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시 되돌아와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에고에 빠져 있다는 걸 자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을 해야 돼. 호흡.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안에는 욕심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고 싶다는 소망,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해 나가면서 몸의 어떤 기관의 그 에너지의 흐름이 차츰차츰 때에 맞게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어서 비로소 이 물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빛이야.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허상을 쫓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을 다루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룰 줄 알면 사실 물질이 알아서 달라지. 왜냐면 이 빛은 내 마음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고 뭔가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변모한다면 그 빛은 그 마음에 맞는 주파수에 맞게 새롭게 형성이 돼. 좋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돌아봐야 잘 돌아보는 걸까요? 명상을 해야 돼. 명상 좋아요. 사실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자각이 필요해. 마음이 올라온다고 마음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면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그냥 느끼면 돼. 혹시 명상을 더 잘하는 비법도 있을까요? 스승을 만나야 돼. 다양한 명상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매체만 보고 자기를 깨닫는 거는 어렵고 누군가 나를 지도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해. 좋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에서 습관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봐주고 수정해줄 수 있고 교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좋아요. 자, 혹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저런 말은 따로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혹시 제가 더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저 그것이 좋은 사건이며 상황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상황이든 평정심 가지고 초연해지고 그냥 그런 일이 내 눈앞에 내 육신으로 하여금 그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면 돼.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그 마음에 맞게 흘러가게 될 거야. 좋아요. 자, 이제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살 현재의 씨에게 꼭 강조하거나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보고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어떤 폐의식에 찌들이지 말고 당차게 한번 살아보자.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고층 아파트에서 아하. 이 밤하늘에서 자동차가 돌아가는 그 밤 불길에 그렇게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냥 와인 한 잔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옷 입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온화합니다. 아, 그래요. 그 온화한 느낌. 당신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느낄 수 있게 푹 빠져보세요. 그 멋진 느낌을 여기 오른손등에 다시 잘 저장해 둘게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가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휴지 좀 드릴게요. 머리가 아파요. 아유,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딱히 아무 감정 안 들어요.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뒷부분은 이제 소감 영상이고요. 자, 어떠셨나요? 뭔가 이렇게 길진 않았지만 임팩트가 조금 강력하게 있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특별하고 놀랍다는 느낌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댓글 보니까 누가 종교 있으셨냐고 물으셨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어머니께서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고 이분을 성당에 다니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삶에 굉장히 방황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 한 2, 3주 전에 어떤 스승님을 만나 요가를 시작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 메시지 때 내용하고 끝날 때 내용 목소리가 다르지 않나요? 느끼셨나요? 약간 이제 뒤에 소감 영상이 나오겠지만 이분 목소리가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라고 하기엔 좀 이런 당당하고 확신 있는 느낌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할 때는 굉장히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 이분 사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뭔가 좀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그냥 정말 취직 잘 될 것 같은 학과에 자신이 문과에 와서 이과에 들어가고 돈 잘 벌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온라인 쇼핑을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다 때려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정말 삶의 중심이 없는 느낌의 이런 사람이 메시지는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깊고 심지어는 좀 심오하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그 핵심이, 이 뒷부분의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그 어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세속적인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신을 선택하면 신이 나를 선택하는데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고요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물질에 집착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너의 에고가 희미해질 때가 되면 그러면 신이 너를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에 맞게 내맡겨지게 되고 그 내맡겨지는 것이 진정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진정한 사랑을 느껴봐야 된다. 그것만 진짜 사랑이라면서 여러분도 느끼시면 너무나 그 깊은 충만함과 울컥함을 느끼시죠? 거의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느껴야 진짜 지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들 그 밖에 보이는 허상에만 집착을 한다. 이것이 본질이고 진짜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자기 자신 안에 그 깊은 충만함과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진정 나를 알고 싶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고요해지고 정화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물질이 허상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줄 알게 되면 그 물질은 알아서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메시지 있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와 밖으로 물질이 되는 건데 다들 자꾸 이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니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다. 끝이 없는 거다. 내 안에서 채워져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물질이다. 이게 비슷한 똑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는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줄 알면 물질이 알아서 달라진다. 이 빛은 내 마음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이 주위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평정심을 가지고 체온해지면 그런 의미 그런 것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면 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그 마음에 맞게 흘러가게 될 거다. 자, 이 뒷부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이제 내 안에 빛이고 사랑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물질이란 현 세상의 허상을 쫓다 보니까 이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이 사랑과 빛을 깨달게 되면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걸 통해서 그 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신을 선택하면 신이 나를 선택한다. 나의 에고가 희미해지게 되면 신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내가 나를 내맡겨지게 되고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이 말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호가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우리 뒤에는 호랑이 같은 거대한 존재와 신과 우주가 함께하고 있고 단지 그것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때로는 잠시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잠시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 우주가 알려주는 더 멋진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에고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 에고와 번뇌에 붙들려서 진정한 그 충만함과 행복을 놓친다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소위 우리 큰 그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 그림. 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디테일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작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큰 그림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늘 예쁘고 좋은 그림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둡고 안 좋고 불결하고 탁한 것도 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검은색, 뭐
뭐 짙은 색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조화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작은 부분에.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고 괴롭고 불안하게만 하지? 이렇게 한탄한다고 한다면 이 큰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멀리서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조화롭게 되어야 아름다운 큰 그림이 되는데, 나는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도 없으면서 잠시 그 부분의 그림을 그리는 거에 한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어떤 것들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가 경험할 만한 일을,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 오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단지 그 속에 빠져서 자꾸 나의 에고로 판단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나는 그저 오늘 하루의 그림을 그린다는, 하루의 일을 한다는, 그 하루에 충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안해하니까 삶의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사회 초년생이고 삶을 굉장히 너무나 방황해서 길을 잃고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이제 2, 3주 전에 요가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메시지 내용이 심오했어요. 앞부분에 그 돈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두 곱절로 돌아오기도 하고 나에게 도망가기도 한다는 거. 내가 정말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 정말 선한 마음으로 베풀면 나에게 곱절로 돌아오지만,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아까울 것 같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다 도망가게 된다. 이것이 앞부분의 정말 내용의 핵심이었고, 뒷부분에 우리 스스로가 비치고 사랑인데 자꾸 그 물질이란 허상에 시선을 뺏겨서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닌 신과 우주가 선택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 소감 영상 듣겠지만 이분은 정작 이런 멋진 상담을 하고서도 본인은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당장 지금 내가 뭐 취직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메시지가 이런 분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작은 위안이라도 통찰이라도 깨달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무리 소감 영상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미래치면하면서 내 무의식이 했던 말이 맞나 싶어요. 그래요. 많이들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자, 그나저나 그 미래를 보니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니까 아직은 좀 막막하다. 그래요. 지금 원하는 거를 못 찾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가 가질 수 있는 재물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정신적인 성숙함,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 전에 네가 가진 욕심과 집착과 다양한 생각과 번뇌를 내려놔야 해. 내려놔야 그게 갖는 거야.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모순적이게도 모든 상황에서 그냥 현존해. 돈에 대한 집착, 뭔가 해보려는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있고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잡념으로 해서 어쩌면
계속 자기가 자기 갈피를 못 찾게 하는 것 같아.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 에고가 너의 삶을 계속 흔드는데 그 에고에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요가 명상을 통해서 자꾸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고 정말 고요해지는 사마디에 들어가. 그래서 너가 신성한 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그것만이 길이야. 지금 방황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는 뭔가 자꾸 움직여야 돼. 지금 너가 떠오른 그거대로 일단 계획을 세워보고 그 안에서 맞나 아니냐 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엄청난 얘기들 막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반은 기억이. 어쨌든 뭔가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그죠? 들으니 기억나죠? 네. 이걸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더 멋진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뒤에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자주 뭔가 생각하고 있던 단어들이 막 나오긴 당연하죠. 무에서 유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녹음된 거 들어보세요. 그 말을 할 때 본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 얘기를 술술술 했다는 겁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그 얘기를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게 뭔가 제 안에서 이게 나오는데 뭔가 이게 왜 이게 나오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괜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본인의 느낌을 다시 느껴보세요. 막 울컥했어요. 그러니까요. 막 어느 부분에서 울컥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깊이 울컥했죠. 그런 것들이 본인 안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거,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유튜브에 올라간다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해주셨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에고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줬고, 특히 이제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에게 너무 큰 통찰과 희망을 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이것도 욕심인가? 왜냐면 뭔가 오늘 딱 뭔가를 듣고 나 이제 이렇게 한번 방향을 딱 설정해보자 라는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는데, 뭔가 지금 제 의식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는 그래요. 좀 찝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당연하죠.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기엔 너무 젊어요. 그러기엔 너무 젊어요. 그거는 내 미래를 가두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먼저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이렇게만 가요. 그러기엔 너무 젊어요. 수장님도 이렇게 그 안에서 또 하시면서 그 나이에 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없으니까 진짜 사람 일고를.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잘 들어가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